안녕하세요.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. 오늘은 출판사의 편집장님 모시고 책에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정숙이고요. 등 출판사의 대표이면서 저 편집자로 살고 있습니다. 등 출판사.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뭐 SNS를 많이 보다 보면 딱히 뭐 크게 유명하시지 않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내잖아요. 네. 그런데 책 소유는 뭐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언제부터인가 책을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책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.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그 1인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1인 기업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. 그럼 결국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브랜드잖아요.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.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내시더라고요. 책을 그렇게 내면은 그렇게 브랜드화가 편해질까요?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. 브랜드화 된다는 게 예를 들면 1인 기업가 중에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. 그러면 그분이 혼자 말로 하는 것보다 책이 있으면 더 강력해지죠. 그러면은 책을 내면은 그 사람의 몸값도 올라가겠네요. 당연히 올라가죠. 회사나 어디에서 그 강사를 초청할 때 네. 기본적으로 리스트가 있잖아요. 이분의 학력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책이 있으면 조금 더 이분한테는 강사를 더 드려야 되겠다. 그런 마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강의를 나가기 전에 누군가 섭외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야지 강의를 나가는 거니까. 섭외하는 그 상황에서 책이 있으면 그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편리하죠. 섭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는데 네. 이 사람의 책이 있다면 그걸 읽어보고 뭐 괜찮은 그렇죠. 사람이구나, 네. 강의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 회사와 좀 맞는 사람이구나를 그렇죠.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. 많이 유리하죠. 섭외자 입장에서는 선 지식을 쌓고 소비하는 거니까 편리하고 강사 입장에서는 책을 보면 강사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. 뭐 서로가 더 좋은 거죠. 저도 뭐 이것저것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꼭 그분들이 자기 책을 그 현장에서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판매 수익은 좀 많이 발생되는 편이에요. 책 한 권을 판다고 했을 때.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책에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. 10,000원에서 18,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그냥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? 우리가 보통 베스트셀러 작가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베스트셀러가 단순히 서점에서 나가는 걸로만 집계되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면 교보문고나 예스14에서 집계되는 걸로 하지만 교보문고에서 이번 달에 베스트셀러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서점에 온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A라는 작가가 어디 강연을 갔어요. 그럼 강연을 갔을 때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보문고의 인터넷에 책을 구입하니까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한 거라는 거죠. 그러면은 책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? 아마 조달청의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. 15,000원이라고 평균 잡았을 때 네. 작가한테 남는 돈은 얼마예요? 그 작가한테 저희 출판사에서 하는 거는 저자 10% 드리거든요. 인세를. 한 번 책을 발행할 때 몇 권이 발행이죠, 평균? 저는 기본적으로 한 1,000부 정도?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썼는데 한 100권 나가고 900권이 남아버렸어요. 팔리지도 않고. 그럼 뭐 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? 그럴 경우는 저기 이를 악물고 팔아야죠. 그럼에도 안 되면? 저자 막 쫓아가야죠. 좀 책 좀 팔아달라고. 그럼 만약에 내가 책을 이제 쓰고 싶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? 대표님이 원고를 써서 가지고 왔다.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케이스예요. 잠깐만, 책을 한 권 내려면 네. 원고가 A4 용지 기준으로 몇 장이 있어야 돼요, 최소? 100장은 있어야지 거기서 넣고 뺏고를 해야지. 어쨌든 원고가 너무 좋아요. 네. 그러면은 내가 책을 내려고 할 때 드는 네. 비용이 얼마나 돼요? 원고만 좋다고 해서 책을 낼 수가 없어요. 왜냐?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원고를 썼어요. 원고가 너무 재밌어. 근데 또 대표님이 강의 스케줄이 일주일에 막 빡빡해요.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 거의 A급 저자라고 보는 거예요. 원고도 좋아. 강의 스케줄 빡빡해. 그럼 우린 이거를 그냥 대표님한테 대표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원고만 주세요. 우리가 다 할게요.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. 그럼요. 비용 안 들죠. 가치를 사는 거네. 그리고 우리가 인세 10% 드릴게요. 어떤 경우는 선인세 드려요. 팔릴 거를 가정하고. 우리가 1,000부 찍는데 이거 전부 다 팔립니다. 대신에 우리 출판사에서 진행을 하자. 그렇지. 선인세 딱 드리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딱 가져오는 거죠.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뭐 AI고 로봇이고 뭐 챗 GPT고 요즘 책도 챗 GPT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. 다 AI가 쓰겠죠. 그러다 보면 이 책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깊잖아요. 네.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.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 1000년, 2000년 뒤에도 남아있긴 하겠지만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. 원초적인 거를 더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가 AI 시대에 아이들이 아침에
로봇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랑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왔다. 그렇게 했을 때 로봇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온 애들이 10명이면 할머니의 된장찌개를 먹고 온 애를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. 어느 순간이 넘어갈 때까지는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모두가 로봇을 활용할 때 아날로그적인 걸 해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돋보일 것이다. 네네. 끝까지 쓰는 사람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죠.